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해드린 이 내용은 원래가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녹화했었던 건데, 요즘 최근에 이것이 어쩌면 토지시장의 민낯, 얼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내용은, 오늘 강의해드린 이 내용은 이제 오늘이 화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요번 금요일 날 29일 날 오후 1시에 여러분 그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 아시죠? 유명하죠. 그 건설회관에 오시면은 건설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2018 그 랜드페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 토지 박람회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8년 대한민국 토지 박람회인 이 강의장에 제가 특별 초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빙을 받아가지고 강의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남북 화해시대 접경지역 토지투자 집중 분석이다 라고 우리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당일날 오시게 되면 오늘 뭐 한 20여 분 강의하는 내용 가지고 자세한 설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PPT 자료로 이 PPT 자료로 약 한 68매 정도 되는 68매 되는 자료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경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다음에 들어가셔서,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어를 황박사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 황박사를 황도 박사라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황박사가 뭐냐면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니셜이고 비영리 단체고 NGO 단체인데 검색어로 황박사 치시고 여러분이 카페 가입하시면은 이와 관련된 자료나 행사 알낸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까지만 해도 제정신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DMZ 땅이에요. DMZ에 가면은 원래가 군사 분계선이라고 그러는 데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그래서 약 4km 지점이 비무장지대인 DMZ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은 또 CCL이라고 그래서 민간인 통제구역, 민통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영농이나 아니면은 군관계장 분들만 들어가 있는 민통선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어디냐면 민통선 지역에 바로 뭐냐면은 CCL이라고 우리는 민통선 지역인데 대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116평에 1100만 원이니까 평당 10만 원꼴에 나왔습니다. 농지들이.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DMZ 비무장지대 같은 데는 약 1만 원에서 1만 한 5천 원, 2천 원 정도의 보편적으로 이제 경매들이 나왔어요. 이것이 작년도 사건입니다. 작년도만 해도 이렇게 지나갔는데 2008년, 18년 금년 3월서부터 슬슬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21평에 바로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신건이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유찰되고 나서 그래서 보통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일반 거래는 10만 원이고 경매로 나오면 보통 7만 원에서 8만 원의 경매가 낙찰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서부터는 이렇게 가더니 바로 뭐냐면 43평에 455만 원이니까 아직도 7, 8만 원에 낙찰되던 것이 10만 원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어림셈을 잡으면은 약 20% 정도 올랐다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이러던 것이 3월 하순서부터 완전히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사실 요거는 전부 뭐냐면은 경매 물건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땐 바로 뭐냐면은 199평, 약 200평인데 200평이 저 지금 얘기하는 얼마에 되냐면은 요거는 33,000원인데 요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비무장지대라 우리는 DMZ
DMZ 안쪽에서 일어나는데 이때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평당 33,000원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든 것이 약 30,000원 선 정도로 낙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 든 것이 바로 CCL 민통선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3월 20일경 3월 하순서부터 바로 131평이 얼마에 나왔냐면 2,600만 원이니까 20만 원씩에 낙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2017년 작년도까지만 해도 약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낙찰되다가 평당 낙찰되다가 민통선 안에 있는 임야가 금년 초만 해도 약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약 20%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금년 3월 4월 달 되기 시작하면서 이 10만 원짜리가 20만 원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블이 돼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바로 뭐냐면 민통선에서 보통 정신 나갔다라고 그러는 표현으로 이러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 시청자 여러분 봐보세요. 7월 4일이면 오늘이 6월 26일 날짜입니다. 6월 26일 날짜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바로 뭐냐면 체납 처분으로 해서 캠코의 그 공매 물건으로 나옵니다. 요 민통선 안에 있는 임야예요. 이번에는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60평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분묘가 또 한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기를 금년 4월 달에 얼마로 평가했냐면 7만 원으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임야입니다. 농지도 아니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농지가 약 20만 원을 넘어서 이제 경매가 시작되게 낙찰되다 보니까 임야가 바로 7만 원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분에 이와 같은 지분 경매에 묘지도 있고 이와 같은 거를 예전 같으면 쳐다나 보셨겠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7월 4일 날 이 물건 제가 봤을 때는 10층 팔고 낙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민통선의 지금 현재 바로 뭐냐면은 접경지역의 현실이라고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씁니다. 조울증, 소위 말해서 이제 정신분열증이죠. 조울증 환자가 보면은 정상이에요. 민통선에 있는 땅, 접경지역에 있는 땅은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치료는 조울증 환자, 접경지역에 계신 분들의 개념 가지고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울증 치료는 바로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접경지역의 분석은 조울증 환자의 생각, 정신병자의 생각에서도 봐야 되지만 정상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한 29일 날 논현동에 있는 건설에 관해서 제가 강의할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이러한 표현을 써놨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접경지역 토지시장에 대한 3대 분석에서 제일 먼저 서론으로는 접경지역의 현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개발 이슈 때문에 접경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좋다. 이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러한 거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얘기하는 29일 날 논현동에 오시면은 건설회관에서 오후 1시서부터입니다. 저가 강의는 2시서부터 특강은 시작되는데 1시까지 오시면은 자료를 받고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접경지역 현재 이슈를 봐보면은 세 가지 축으로 일단 풀어나가야 됩니다. 세 가지 축은 바로 뭐냐면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인데 이거는 3대 축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민통선에서 이 CCL
민통선의 조정이다. 왜냐하면은 어저께 뉴스를 봐봤더니 장사정포, 북한의 위협, 서울 불바다의 위협인 장사정포를 뒤에 후방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아마 나오는 것 같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도 이와 같은 CCL, 민통선에 대한 조정 관계가 우리도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일은 대박 그래 놨을 때, 통일을 전제했을 때 접경지역에 원래 인접지역까지 오면 17개 시와 군이 되는데 바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10개 시군의 전략을 또 한번 들어봐야 바로 여러분들 그 부동산이 토지시장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자, 접경지역의 범위를 봐보면은 여기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접경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접경지역에 관한, 접경지역이 낙후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뭐 도서지역, 섬마을지역이라든가 또 산간오지라든가 또 아니면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테니 이런 거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지, 이제 이건 뭐냐면은 미군 그 공유지 있죠.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나갔습니다. 지금 얘기한 평택으로 이전했죠. 이게 이제 공유지 특별법이에요. 이 공유지 특별법에 의한 또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법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 지균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접경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군사시설보호법과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민통선의 접경지역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민통선 이남 40km 내외 지역에 대한 접경지역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민통선을 접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접경지역을 접경지역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뒤에 가면 뭐 포천이라든가 아니면 춘천이라든가 여기 내려가면 양양 강구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바로 민통선 이남 40km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역도 접경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접경지역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한번 해드리면은, 자, 요걸 한번 봐보면은, 자, 우선은 봐보면은, 접경지역에, 요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접경지역이에요. 지금 얘기한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이 있죠. 일로 남쪽에 2km, 북쪽에 2km가 4km가 비무장지대, 이것이 DMZ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DMZ의 땅이 최근에 얼마에 팔려? 3만 원에 팔린다 이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땅이 얼마였었냐라고 그러면 약 1만 원에서 1만 2천 원에 거래되던 이 땅이 최근에는 3만 원에 낙찰됩니다. 여러분들 신문이나 언론이나 아니면 토지에 대한 통계를 보면 0.몇 % 올랐니, 1.4% 올랐니, 2.5% 올랐니,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혀 감이 안 오십니다. 근데 이걸 봐보세요. 작년도에는 10,000원에서 12,000원에 낙찰되던 것이 금년에는 어디냐, 최고 3만원까지도 낙찰이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토지시장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보호구역이 있어요. 요게 바로 민통선 아닌데 이때에서는 어떻게 되냐, 토지에 대한 분할까지는 허용을 해주지만 개발행위라고 우리는 거는 전혀 안 됩니다. 임야를 개간을 해서 농지를 만든다든가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 통제보호구역이에요. 근데 요것이 이제 지금 얘기한 우위로 그 15km 이남 지역인데 요것이 조정 우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고양시라든가 김포시라든가
파주의 운정신도시라든가 저 파주 신도시, 그 다음에 양주나 의정부 같은 데 가면은 전부가 뭐냐면은 접경 지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바로 일부의 행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규제를 가한다. 그래서 제한보호구역이 있다.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동해 북부선으로 연결해서 원산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모스크바로 간다. 라우리는 오늘 철도 회담이 열리게 되죠. 바로 이 이제 동해선이 바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원선의 일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공사 중이고, 가장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문산에서 개성으로 해서 나가는 경의선에 대한 복원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도는 딱 세 가지라고 보면 되세요. 고성으로 해서 금강산으로 해서 원산을 가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백마고지, 철원의 백마고지로 해서 평강으로 해서 바로 뭐냐 원산으로 가는 이것이 경원선이 되죠. 요 같은 거. 그 다음에 경의선, 문산에서부터 개성으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신의지로 해서 북경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요 선에 대한 나간데, 요것이 철도는 요 같은 세 개 선인데 1번 선과 3번 선이 지금 새로운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2번 선은 현재 철도 공사 중이다라고 우리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은 무엇이 있나를 봤을 때 남북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사업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그 개성가죠. 금강산 개발에 대한 금강산 개발이 되겠고, 두 번째 개성공단, 파주에 있는 개성공단이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현안사업은 연천군이라든가 김포라든가 강화군이라든가 저기로 가면 속초라든가 또 아니면은 고성이라든가 양구라든가 인제라든가 화천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하는 지역 현안 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은 민간인들이 주종으로 해서 이제 많이 군관 관계로 해서 군민이 군하고 행정기관하고 민간이 그 협력을 해서 개발하는 일종의 SPC 사업의 일종이 되겠죠. 요런 거에 의한 안보 관광 사업이 이제 또 뜨게 된 거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남북 협력 사업, 그 다음에 지역 현안 사업, 그 다음에 DMZ 관광 사업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슈를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통선에 대한 조정 내용을 예측하면은 보통 민통선 15km 이내 지역인데, 제가 15km 이내 지역은 뭐 한다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바로 그 민통선 15km 이내 지역은 지금부터 새로운 개발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민통선에 대한 조정 내용을 예측을 하면은 15km 이내 지역에서 봤을 때 과거의 예를 들어 봐보면은 약 2배 이상이 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민통선의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방 지역은 남쪽 지역이죠. 이제 뭐 김포 신도시라든가 고양 신도시라든가 또 아니면 양주 신도시라든가 이러한 지역들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학습 효과를 봐볼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요게 이제 통제보호구역이냐 제한보호구역이냐 라고 보시면 돼요. 통제보호구역은 일반인은 전혀 출입이 금지됩니다. 제한보호구역은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통제보호구역이라고 그러는 건 민통선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 안의 땅과 민통선의 밖의 땅에 대한 내용을 갖다 얘기한 겁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까봐 그리는데, DMZ에서 2km가 비무장지대, 요 2km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현재 15km 내에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 CCL은 여기가 15km에서 뭐 10km 정도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그 해제받은 지역의 토지 가격이 2배 정도가 예전에 2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하튼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집가 상승이 그동안에 미미했었다라고 우리는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볼 거는 지역 현안 사업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냐? 개성공단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이슈로 부각시키라 우리는 인천서 광화를 거쳐서 개성으로 이어지는 연육교를 놓겠다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연천의 경우는 결국은 관광으로 승부수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철원도 지금 얘기하는 철도에 대한 연결, 또 양구도 지금 얘기하는 도로에 대한 연결, 속초 고성도 지금 얘기하는 철도에 대한 연결이 있는데, 낙후된 전방 지역을 그 지역에서의 낙후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나머지 후방 지역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들에서 가만히 이렇게 봐보시면 경기권과 강원권에서 봐보면 강원권은 고성에서는 활발한 철원과 고성이 나오고, 철원은 안보관광단지로 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관련돼서 고성군이 이제 이거 돼 있고, 기타 지역은 이제 이와 같은 관광사업으로 승부를 띄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묶어봤는데, 바로 뭐냐면 적경지역의 개발 이슈에 의해서 경기권은 결국은 산업이냐, 교통이냐, 물류냐, 강원권은 결국은 관광이냐, 물류냐, 교통이냐, 라우리는 이슈 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역 개발에 대한 포커스를 분석을 해줘 봐야 돼요. 산업으로 보면 파주가 되고, 교통으로 보면 파주하고 강화 쪽이 되는 거고, 물류로 보면 파주하고 김포 쪽입니다. 관광으로 보면 연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에서는 관광은 고성하고 양구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은 철원 고성이 되고, 물류는 고성하고 철원군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봐봤을 때, 뒤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민통선이라고 우리는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은 당연히 전 세계에 아주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남방으로 2km 이내, 북쪽으로 2km 이내에, 그래서 도합 4km 이내에서는 전 세계 아마 70억 인구들이 이쪽 개발하는 걸 찬성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국제적인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보호가 돼야 될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보존이 유력하지 않냐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이 바로 민통선이에요. 남쪽으로 10km, 15km에서 20km 이내인데 이쪽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이게. 그러면 이쪽 지역이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십니다. 이러한 지역이 북방으로 CCL 민통선이 올라가기만 해도 과거에 봐보면 학습 효과를 봐보면은 2배 정도 올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강원권하고 경기권에서 보면 고성은 금강산, 인제는 내금강하고 펀치볼, 요게 이제 천돌이라고 우리는 지역으로 해서 이제 펀치볼로 해안면이 됩니다. 양구에 해안면이 이제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구에는 당연히 내금강하고 펀치볼하고 연계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러지, 금강산에는 외금강, 고성으로 가는 외금강이 있고 내금강이 있습니다. 내금강의 육로로 가장 빠른 길이 양구에서 두타연이라는 데에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철도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철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금강산은 외금강도 경관이 좋지만은 전 뭐 안 가봤습니다. 아직
내금강도 상당히 경관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어디까지 개발하고 그럴는지 모르지만 이제 바로 뭐냐면은 평화무드가 오게 되면은 금강산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길로 가느냐를 보는 건 다시 한번 제1호의 그 선은 고성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제2호는 양구 두타연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세 번째는 철원으로 해서 금화로 해서 들어가는 선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원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대말이나 야밀이, 양구에는 양구읍과 해안면, 그 다음에 인제에는 천도리, 그 다음에 고성에는 그 유명한 현내면 대강리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권을 봐보면은 강화에 대한 거 여러분들 강화는 이제 전 지역에 해당이 되겠고 김포 같은 데로 봐보면 이것도 이제 전 지역이 되는데 인천하고 결국은 경합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이제 파주 쪽을 봐보면은 파주 쪽에서는 이제 37번 국도변인데 제가 요거는 민통선 지역과 함께 별개로 37번 국도를 아주 딱 찍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37번 국도를 항상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천축도 민통선하고 37번 도로를 유념으로 해서 이제 보셔야 되십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는 급하죠.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부터 내자 이거예요.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는데 결국은 1위는 고양시하고 파주시인데 파주시에 조금 더 포커스를 준다. 2위는 양주, 김포, 의정부가 되는데 양주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1순위 지금 얘기하는 집가 상승을 보고 있어요. 3위는 포천, 연천, 동두천인데 당연히 이제 포천 쪽에 있는 집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로 봅니다. 4위는 철원, 강화, 고성이고 5위는 양구, 인제, 화천인데 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혼자 보는 주관적인 상황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도권의 국부는 수도권. 자, 제가 금년도 연초에 지금서부터 북부시대의 도래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 5과 15이라는 건 1대 3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권 여기 김포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남양주 위에 이제 일단 포천까지를 보자 이거예요. 이 위에서 고속도로와 철도는 5개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15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북부 쪽에는 접경지역 때문에 개발 안 하는 이유도 있지만 개발이 또 집가가 더 낮은 그 점도 있지만은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뭐냐면 기반시설이라 우리는 SOC 사업에 SOC 기반시설이 부족함을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좋은 것은 제2외곽순환도로와 함께 구리 포천 세종고속도로와 함께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나마 그동안에 철도도 없었고 고속도로도 없다시피 한 북부 지역에 5천년 만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돼. 이런 내용 가지고 북부 지역을 분석을 해야지. 현재 남과 북,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지금 협상하는 평화무드, 종전선언, 비핵화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북부 지역, 수도권 북부 지역이나 접경 지역을 분석하면 큰 잘못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는 파주시를 봐보자 이거예요. 파주시에 있는 땅값하고 그 다음에 요 지역을 한번 봐볼 것 같으면은 비무장지대 절대 출입 불가한 지역에 있는 땅값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서 최근에 3만원을 향해서 진격 중이다라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라는 건 10만원에서 20만원 올라간데 이것이 최근에 낙찰은 30만원, 최고 비싼 거는 평당 47만원에도 경매로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군동이가 필요한 20만 원에서 최근 30만 원으로 진격 중이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갖다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천군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얼른 되십니다. 연천군 같은 데는 7,000원 정도 했다가 15,000원 정도로 지금 갖고 15,000원을 거서 최근에는 약 2만 원대의 비무장지대의 토지가 낙찰되고 있습니다. 자, 남방 한계선에 있는 민통선 안에서는 4만 원짜리가 8만 원으로 올랐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낙찰이 10만 원대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보통 15만 원에서 17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경매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숭실사이버대학,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인데 사실은 금년이 제가 강의 정년, 나이가 강의 정년에 걸려서 금년이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일단은 저한테 강의 한번 들으러 오세요. 그래서 2018년 2학기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하는데 자, 6월 30일 토요일 날 9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6호선에 가면 광흥창역이라고 있습니다. 2번 출구로 나와서 신촌 노타리 방향으로 약 70m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유니세프 빌딩이 있어요. 이거 못 찾으시면은 마포 소방서만 찾으시면 돼요. 마포 소방서 바로 건너편이 유니세프 빌딩입니다. 광흥창역 2번 출구에서 신촌 노타리 쪽으로 한 70m 올라가면은 유니세프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9시에서 오시면은 12시까지 바로 뭐냐면 토지 투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하는 토지 투자 요령을 강의해 드릴 거예요. 무료입니다. 오세요. 그래서 그 대신 이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토지가 복잡 다단하다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내 땅이 어떻게 앞으로 개발될 거냐 가지고 오세요.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가지고 오세요. 전부 무료로 자문해 드립니다. 저 입맞춘 거 없어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 앞에서 제가 증빙을 한번 해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오시는데 전화는 708-7826이에요. 여기 이시연 조기원한테다 전화 한번 해봐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만 졸업하시면은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석사도 가시고 정규 대학입니다. 저희 사이버대학은 옛날에 방송통신대학은 귀로 듣던 거죠. 사이버대학이라는 건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긴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분이 7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의 비용도 굉장히 쌉니다. 학력 때문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놨는데 여러분들 저희 6월 29일 날은 오후 1시 논현동 건설회관, 6월 30일 날 요건 금요일 날이고 요건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6호선 광흥창역에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신촌 노타리 방향으로 약 70m 올라가면 유니세프 건물이 있어요. 마포소방서 바로 건너편입니다. 유니세프 건물 3층에 올라오시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토지 투자 가장 쉽게 하는 그 요령을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두 강의 다 전부 무료 강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